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이 50여일 만에 코스피가 종가 2,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펼치면서 한때 2,0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요. 이후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2,03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 2,029선에서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이 속에서 특히 삼성 SDI가 11%대로 LG화학이 6%대로 급등하는 등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가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글로벌 전기 시장의 장기 성장 추세 지속과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완화 리스크 해제 등 한국발 그린 뉴딜 세부 계획 등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11%대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대비 9% 이상의 초과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어서 내일의 질주를 준비하는 종목 찾으러 떠나가야겠죠. 오늘 집중하시면요, 이 시장의 주도주 무엇인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계좌에 빠르게 수익을 키워볼 수 있는 방법도 챙겨보실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전문가의 종목 힌트 3가지를 듣고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긴밀하고 또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오늘의 라인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현재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상당히 좀 강력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조정단에 될 수도 있다. 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도 움직임 부분들을 좀 나타내 준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올리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 장세나 지속적인 반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사줘봐야 100억 정도를 사주는 미비한 수준의 매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늘 끌어올렸던 거래소의 한 1.7%의 상승 장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강한 상승 장세의 느낌이었어요. 거래소가 1.76%나 올라가면서 기존 박스권 고점 구간대를 또 뚫어올리는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힘이 실리면서 이전 직전 고점에 대한 도전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의 장세가 나타났었던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역시 몸통량 양봉으로 거래소보다는 좀 상승력이 낮지만 1.2%의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 움직임들을 계속 강하게 종가를 고가로 특히 종가를 거의 고가로 만드는 그런 장세가 나왔단 말이죠.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데 시장 자체는 종가가 최고가 수준이다. 무언가 기분은 좋은데 찝찝함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장세 흐름이 나오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즐기시되 실질적으로 시장을 크게 올려줄 만한 수급 주체의 개입 강도는 떨어진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포지션 조절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 전문가와 함께 먼저 시장 분석과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럼 신사임당 전문가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 본다면 수익을 키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스닥 상장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형적인 테마주 장세로서 바닥권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이제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철강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 철강주들이 상한가에 또 안착하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소외주였기 때문에 올라올 때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 남북 경협주로서 엮였었던 그런 SOC 관련주입니다. 일단 지금 증시에서 이런 중국 철강, 이 중국발 이런 리스크로서 철강에 대한 이런 수급 불균형에 의한 이 철강 상승이 이 주가로 이어진 것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시적인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가 이제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지 않은 테마주들 위주로 편입을 하셔야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남북 교류 관련돼서 또 30년 만에 이 법 제정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뭐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기존에 또 이제 하락폭을 키웠었던 그런 관광주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키워주면서 대북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남북 협력 관련돼서 이 남북 교류 협력법 개정을 통해서 27일 온라인 공청회에서 국민 의견을 또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또 경협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히든스탁에서 편입했던 종목군들은 주도주를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기약하는 종목군들을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주도주를 편입을 하는 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딜 정책, 이 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로서 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뭐 라운시큐어, 뭐 K사인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생체인식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이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강한 시세 파동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하게 이 밀고 있는 그런 섹터가 또 어떤 섹터입니까? 대북주 말고 또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이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안 올라온 섹터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동차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 그린 뉴딜 관련된 섹터 중에서 이런 이 친환경 관련된 섹터 아직 올라오지 않은 최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내일장 좋은 수익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인더 전문가님의 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요, 여러분 계좌에 꼽힐 수 있는 방법 잘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전략 챙기러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더블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회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뤄지는 수익률 대결. 더블 매치 시즌2 먼저 수익률 현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두 분이 또 나와주셨기 때문에 짚어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먼저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을 수익으로 크게 챙겨가시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익 기대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이 이 기본적인 그 제약사 중에서도 상당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에이프로젠이 사실 선정이 된 거고요.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 많은 이슈가 있죠. 뭐 인터페론 관련 이슈도 있고, 렘데시비르 이슈도 있고, 칼레트라 이슈도 있고, 그죠? 거의 코로나19의 대부분의 효용성이 있다고 하는 치료제 이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관련 성분, 그 제약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오늘 강세를 친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린이 궤질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기준으로 2명이나 확진이 됐죠. 미국에서는 실제 사망자까지도 나왔고 15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속출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어린이 궤질 관련된 치료제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피린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에이프로젠 아스피린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린이 궤질 치료제로 좀 항생제 부분, 스테로이드 항생제 부분들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항생제 부분에 대한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변동성 자체가 코로나19 관련 이슈와 연동돼가지고 나올 듯 하다가 시세가 나오지 않지만 수평 지지대를 2,000원대를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연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한번 급등을 시도하려는 준비를 다시 한번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궤질 관련주로 강세를 치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이제 주도주인 고려제약 그리고 기존 주도주 성격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던 뭐 명문제약 그리고 또 이제 뭐 과열에 들어가서 주도주 위치를 내줬지만 조화제약 같은 경우가 궤질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지금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강세 기조로 가장 시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에이프로젠 제약도 그 관련 뭐 5인방 정도에 속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오르지 않은 어린이 궤질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력한 매스가 한번 이번 주 중에 개입되면서 2,500원에서 2,800원 사이 고점을 쉽게 찍어주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고만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관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와 함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코로나19 하면은 뭐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KM에 대한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KM도 좀 짚어주시죠. 네, K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 물질을 완전 차단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제 KF94 마스크 관련 재료를 또 보유하고 있는 재료 종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진 마스크 수준이죠. 이건 완전히 초미세먼지까지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술력도 갖고 있는 사실 종목이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증가율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남미 지역에 있는 신생 나라들에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이 넘어서는 감염자들이 매일매일 속출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번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처럼 마스크가 조금 뒤늦게나마 수출 허가들이 하나씩 지금 긴급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스크 관련주들도 한번 이 진단키트 애들처럼 대량 실적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KM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올해 현재 나와 있는 실적만 가지고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KM 말고도 마스크 관련주들이 수출 허가 부분에 뭐 남미권이라든지 이런 지금 번지고 있는 지역의 수출 상품 부분들을 한두 건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역대급 실적들을 다 기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변동성 자체가 뭐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집 상향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아먹는 게 아니라 계속 올리고 있는 차트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향 추세 캔들이 나오다 보면은 요 후반부에는 장대양봉이 하나가 꼭 찍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추세를 준비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보유 관점에서 잘 들고 계신다면 뭐 1-20% 수익 정도는 굉장히 쉽게 낼 수 있는 파동이 근접 기간 내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KM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스마트인데요. 이 종목이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거든요. 흐름 좀 짚어봐 주시죠.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뭐 양회 부분에 있어서의 신기술적인 투자 확대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작년에도 강조를 했지만 작년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고 뭐 이제 금융적인 일본과의 문제라든 이런 게 나오면서 사실 한풀이 꺾였었는데 올해도 현재 총선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강조를 하는 게 5G 그리고 이 관련된 AI 연동돼서 신뉴딜 뭐 이런 것 자체가 다 미래 사회를 만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결론으로 나오는 게 유비쿼터스 그 직전 단계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바이오스마트에서 하고 있는 메인 사업 영역인 스마트 카드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필수 통합 카드 형식의 기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변동파가 나오고 나서 추세 부분들의 눌림을 안정적으로 주고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하루 정도 고점 돌파를 시킬까 할 때 거래량이 실린 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이틀 누르고 있지만 거래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개입이 한번 되고 나서 멈춰 있다는 얘기인데 항상 얘기드리지만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나올 때 본 시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주가에 대한 직전 기조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기 전 기조에서는 뭐 그냥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돌파가 나올 때 장대 양봉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본 시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세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5,000원 돌파 나올 때 2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이 종목은 5,000원 돌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한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에 대한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신사임당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포트 보니까요. 현재 옴니텔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벌써 12%대의 수익률을 키워가는 중인데요. 옴니텔 먼저 짚어봐 주시죠. 일단 뭐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다르게 이제 큰 이슈가 나와가지고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이 종목이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양해를 이제 양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대두화 됐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 홍콩 이 보안법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홍콩 보안법이 나오면서 미증시까지 이제 살짝 이 하락폭을 이제 좀 키웠었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런 홍콩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홍콩에 대한 그런 제재 이런 부분들과 이제 미국의 위구르법이라든지 이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제재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공포 심리가 살짝 이 전반적으로 이제 나왔던 게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불안감이 무색하게 이제 증시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중국이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말이 나왔던 게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이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두 가지 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위조화폐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으로 이 중국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폐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달러에 대적하는 이런 제2의 기축통화를 노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줄지에 대해서 이제 좀 기추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후발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과의 이런 그 분쟁이 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디지털 위안화가 대성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줘야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례에 의하면 또 이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판례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때 급등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한중일 뭐 관련된 이 가상화폐 이슈를 이제 또 함께 만들어 가자 이런 이슈들이 나와줬었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한국이 뭐 딱히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이슈들과 함께 이런 이 옴니텔 관련된 종목이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방에 2,000원대를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를 이제 3,000원을 제시해드렸던 이유는 3,000원대가 이제 강력한 매물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방에 120선대만 뚫으면은 사실 위로 열려있는 차트입니다. 충분히 가볍고 최근에 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BT1의 지분을 또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또 확보한 그런 이제 공시가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BT1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뭐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섹터들이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옴니테일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3,000원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0원 돌파하는 구간대에서 한번 반수익 실현하시고 목표 구간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텔 쭉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2,000원 구간에서는 수익 어느 정도 챙겨가고 그 다음에 목표 가격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종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앱클론입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좀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한지? 일단 최근에 유럽 특허 등록이 나와주면서 급등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두고 있는 학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코라든지 그다음 미국 이제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제넥신이라든지 뭐 매드팩토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 임상 발표를 앞두고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앱클로만 이 주가가 상승폭을 키우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야 이제 최근에 계속 뭐 수주 공시라든지 임상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그 신념 그리고 이 제2의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피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국에는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 물량이 많았었던 개인 물량들이 많았던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끝났다면 어린이 괴질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저번 시즌에 편입했었던 명문제약이라든지 조화제약이라든지 고려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에 간다든지 급등세가 나와줄 수가 없는 시장이었겠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이제 소규모로 이슈를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주면서 급등시세가 나와주는 급등 랠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앱클론 시세 탄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선 돌파하고 이 4월 달에 한번 상한가에 안착하고 다시 눌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과 이평선이 밀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응집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학회 관련된 섹터 중에 녹십자 시리즈도 안 움직였고요. 뭐 JW 시리즈라든지 뭐 에클론을 비롯한 사이토카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괴질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을 때 과거를 회상해본다면 사이토카인 면역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었는데 아직 안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특허 출원 그다음에 임상 관련된 발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의 변곡 구간인 45,500원대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서 급등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앱클론 지금 거래량 많이 죽였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어서 못 움직일 뿐이지 주도주로 변환했을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앱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스탁 종목들 공개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힌트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전략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을 맞히시면요.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서 기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리 시작해 볼까요? 오늘 상한 전문가의 히든 종목 먼저 추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어린이 괴질 이슈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어린이 괴질이 최근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네. 이게 뭐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그렇죠. 이제 그 발열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기관 부분들이 그 면역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면역력이 문제인 건가요? 네, 그래서 몸의 여러 군데서 특히 이제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발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에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내부 장기로도 이제 손상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열이 계속 오래 난다는 것 자체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기준이고 몸에서 열을 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균 자체를 죽이기 위해서 열을 계속 내는 과정 속에서 그 바이러스균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같이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몸에서 뭐 이런 어떤 면역 항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관련된 항원들을 공격하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백혈구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몸에서 열을 내서 죽이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만약에 굉장히 몸 중에서 아프다 그러면은 열이 나는데 특정 부위가 더 열이 많이 나는 현상들 이런 거 느껴보셨을 텐데 그게 이런 포인트가 됩니다. 몸의 최종 방어는 몸에서 고열을 내서 몸을 상하게 하더라도 그 병균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중요 포인트는 이 어린이 괴질이 사실 코로나19와 연동돼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부분과 연동돼서 그 환자였던 부분 대상으로 또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강하다라고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확산도 상당히 조금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만 100명이 넘어섰고 전체 지금 15개 주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영국이 100건 이상의 의심 사례가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도 코로나 후폭풍 이후로 괴질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기준으로 2건의 의심 사례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확진자를 피할 수가 없겠다. 결론적으로는 어린이 괴질이 이 주식시장에서 트렌드 이슈화되면서 한번 큰 파동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어린이 괴질 관련주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요즘 나온 이슈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괴질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의 공포가 다시 또 엄습해 오는 것인지 참 두렵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시청창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 예측해주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힌트 나가겠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네. 자꾸 주세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저도 중간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알은 거고요. 쉽게 힌트 주세요. 네, 근데 아스피린이라든지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어린이 괴질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요? 네, 의외로 이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상당히 간단한 거죠. 우리가 보통 뭐 두통이 있다거나 혈액순환이 좀 안 되고 몸이 찌뿌둥할 때 예전 우리 그 연령대 많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다 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실 아스피린이라는 게 몸의 혈액 부분들을 상당히 윤활하게 돌려주면서 몸의 그 신체 그 자가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어린이 괴질에서도 이 아스피린을 사용을 하니까 상태가 호전되더라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 아스피린 관련 사업을 하는 제약사들이 지금 화면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스피린 사업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 어린이 괴질 부분들의 면역 글로불린을 사용을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나오고 지금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한 2거래일 내에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항체의 본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고 동물 몸에도 있어요. 항체들이 무슨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항체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몸에 집어넣어 주면서 항원과 싸울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몸이 약해졌을 때는 항원을 이기지 못하고 항체들이 죽어나가게 되겠죠. 항체를 직접적으로 다시 공급해주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스테로이드는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폭발적인 파워를 나타내려고 할 때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해서 이걸 갖고 걸리면은 선수 자격이 적발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몸에 내 그 원래 힘에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의 힘을 갑자기 뇌에 키워주는 겁니다. 뇌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전체 뇌의 10%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걸 막 15%, 20% 정도 갑자기 쓸 수 있게 머리를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파워가 몇 배씩 올라가게 되고, 즉 몸에서 항원하고 싸울 수 있을 때 몸에서 나 아파, 나 질 것 같아라는 것보다 나 싸울 수 있어, 나 이길 거야라는 그런 심리적인 또 몸의 자체의 성분 부분들을 유도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스피린 관련에 대한 기본 영역에서 추가로 나아가는 면역 글로불린 관련된 약물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두 번째 힌트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역 글로불린, 이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사임당 전문가님은 좀 어떤 종목으로 추리가 되시나요? 일단 이 면역 글로불린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로 봤을 땐 두 종목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이제 면역 글로불린 제제, 이런 주사 의약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된 이런 종목으로서 SK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종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녹십자가 있습니다. 이 면역 글로불린 관련된 그런 FDA 관련된 이슈도 나와주고, 그런 뭐 생산 판매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두 종목 다 이 120선 구간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 60선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아직 이제 제대로 된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녹십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SK 디스커버리. 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에 녹십자 같은 경우 60선이나 120선까지 도전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아직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을 때 상승폭을 키워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이렇게 추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시 종목으로 두 종목 들어주셨는데요. 과연 이 종목일까요? 많은 분들도 계속 추리를 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 힌트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보시죠. 오, SK그룹사. 그러면 여기서 좀 정답이 네. 그 종목인가요? 우리 그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네. 제가 종목을 가져오면은 그 중간에 맞춰주시는데, 정말 세 번째 힌트가 나오기 전에도 제 걸 모르시거든요, 제 힌트를. 근데 딱 듣고 나서 제 세 번째 힌트를 들으면 빠르세요, 네, 감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딱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SK그룹사와 관련된 면역 글로불린 주사제를 보유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인체 사람과 관련된 면역 글로불린을 취급하는 주사제를 약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앞서서 이제 두 개의 기업을 얘기해 주셨고, 하나는 녹십자 쪽, 하나는 SK그룹주였으니까 뭐 정답이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종목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그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계신 모습입니다. 세 번째 힌트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정답이 보이시나요? 문자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를 듣고 더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상한 김용덕님 SK 디스커버리 쭉 보내주셨고요. 상한님 SK 디스커버리입니다. 쭉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한님 목소리가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SK 디스커버리인 것 같습니다. 상한님 잘 어울리십니다. 굿이라는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상한님의 말씀과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과연 이 속에서 정답이 있었을지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그럼 상한 전문가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심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문자 참여 기다릴게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입니다.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추리 시작해 볼까요? 심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 수혜주. 다음 달에 또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세부 계획 발표 예정.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형 뉴딜 정책 수혜주하면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 속에서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린 뉴딜이라고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로 맞추셨대?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딜 정책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신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린 뉴딜이라고 지금 자막에도 안 나왔는데 일단 제가 앞전에 힌트를 드렸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셨다가 이제 알고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앞전에도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뉴딜 정책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유동성 공급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3차 추경, 그다음에 다음 달에 뭐 미국이라든지 ECB 지금 이 추경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이 지금 꺼져가는 불시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금이 쏠릴 곳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슈가 좀 잠잠해졌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을 중심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이런 이제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그 해변가라든지 이런 관광지를 이제 토대로 이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이 되지 않는지가 이제 좀 귀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관련돼서 이번에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더라도 겨울에 재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에 이제 뭐 대형주라든지 실적주들이 한 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닥권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 발표가 나오지 않는 섹터는 전반적으로 이 상승폭이 나오더라도 이제 금방 불씨가 꺼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주도주를 편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도주를 편입을 안 했었던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계속 주도주를 편입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공인인증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하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이 이 단기 과열이 들어가면서 이제 후발 이제 대장 역할이 나왔었는데 5월 달만 138%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몇 프로까지 상승을 했습니까? 132%
30%까지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이 100% 이상 돌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섹터가 어떤 종목입니까?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지금 86%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를 늘려서 봤을 때 기존에 들어오지 않았던 역대급 거래량들이 어디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공인인증서 관련된 섹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이런 공인인증서 폐지를 통해서 이런 이제 사설 보안 업체라든지 생체 인식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이런 보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편 보안 서비스 관련된 섹터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현실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이지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실적이 계속 받쳐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셔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처럼 혹은 이런 공인인증서 관련된 섹터들처럼 100%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도 섹터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나오고 있죠. 오늘도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힌트 챙겨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힌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외국인 지분율 높은 최바닥주, 그러면 아직 이제 저점에 있어서 크게 갈 그런 종목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찾느냐,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않는 종목군들을 어떤 이슈와 엮어서 올라갈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차트에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이제 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800포인트 간다, 뭐 어디 간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V자 반등 수직 상승 나오면서 이제 한 섹터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를 고를 것이냐라고 항상 여쭤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코로나 sek터,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주라는 것을 우리는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움직였었던 그런 68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 구간대로 회복하고 지금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서 종목이 아직 회복을 안 했다면은 그 다음 후발주로서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을 높이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다른 이제 주도주가 움직이면서 후발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로서 실질적으로 이 실현 가능한 종목군들을 잡으셔야 이런 증시 상승폭에 버금가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강력한 전략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상한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 것 같으세요?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종목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이게 이제 섹터 부분들이 또 많단 말이죠.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동차 친환경차. 쪽, 친환경차 쪽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풍력하고 태양광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업체들이 되기 때문에 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무 올랐어요, 그죠? 주가가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이나 뭐 이런 쪽 폴리실리콘 쪽을 본다면 이제 OCI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실려 있어서 확률상으로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자동차 쪽이나 이런 또 뭐 풍력이나 이런 쪽을 본다면 유니슨도 요번에 상당히 좋았는데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본다면은 뭐 이제 뭐 평화산업이라든지 뭐 얘는 이제 뭐 완전히 움직임이 없었고 뭐 TCK라든지 뭐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수소차라든지 뭐 에너지 하면은 뭐 이제 대우부품이라는 애들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안 나오고 옆으로 기는 애들은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분야가 넓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찾아본 종목들 외에는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많은 종목들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또 다른 방향일 수도 있고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세 번째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2의 두산별세. 그럼 수소차 관련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 이제 전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과 현대의 합작 관련된 이슈가 나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급형 수소차 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와졌고 실질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서도 지원 사업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NG에서 수소로 전환을 하는 그런 기술력으로 이 저온 인산형 타입의 발전용 연료 전지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는 이슈로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즌에 편입을 했었던 영화테크, 이 전기 수소차용 부품을 생산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이 수소 상용차에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이 컨버터를 공급을 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미코라든지 뭐 인지 컨트롤스라든지 뭐 GMB 코리아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수소차가 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 종목 중에서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2의 퓨얼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면서 이번 달에 109%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8천억대가 그 상승률이 109% 정도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가 요즘에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다시 바닥주로 수급이 이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형 테마 중에서 정책적으로서 지원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이 수소차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뭐 전기차도 움직이고 있고 수차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뭐 전지 관련된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이 코스닥처럼 이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잡으셔야 상한가 그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1, 2, 3등 이제 전문가님들과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번 시즌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뭐 저번 시즌에는 뭐 이쯤에 뭐 마이너스 100%, 200%였는데 결국에는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10%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 전환하고 이제 따라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으로 같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추리해 보세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상한 전문가의 히든 조금 많이 추리해 주셨네요. 지금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추리하시던 그 종목 SK 디스커버리였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전문가님? 네, 뭐 충분한 종목 설명이나 이런 건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차트 보면서 가격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최대 저점 매수가는 이제 오늘 시가 정도 28,000원부터 잡고요. 최대 고가 매수가는 31,500원 6거래일 전 고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주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여기 보시면은 35,000원 찍었던 고점이 있죠? 여기 매물권이 있으니까 35,000원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바로 직전 하단 27,500원. 여기 보시면은 전일 음봉 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 전문가님의 SK 디스커버리 가격 전략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심사임당 전문가님, 잠시 후 종목명이 공개되지만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 종목 놓치시면 제가 이 역전의 명수로서 가지고 온 종목 어디까지 갈지 모를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 후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히든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참석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